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7장 부가가치세 입력 조회, 그 중에서 제1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보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실기편 문제 3번을 대비하는 단원입니다. 총 6문항, 한 문항당 3점, 그래서 총 18점 배점으로 출제됩니다. 회계상 거래가 제시되는데 요거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세요 라고 출제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입력하는데 메뉴 구성은 좀 잠시 후 열어보겠지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부는 그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켜야 되는 내용들을 쭉 적습니다. 하단부는 장부에 반영되어야 되는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적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다. 됐지요? 자, 바로 문제 풀어봅니다. 기출 확인 문제.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제1, 코드번호 1101번입니다. 단기 회계기간은 제5기이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출제된다 이겁니다. 총 6문항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한 문항이 이제 이렇게 출제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보고 그냥 입력 쭉 하고 나서 필요한 내용들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오케이. 자, 11월 9일,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주식회사 달마에 제품 8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대금 중 400만 원은 주식회사 상림이 발행한 3개월 만기 약소금을 배서받고 잔액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받았다. 우리가 제품 팔았다 이겁니다. 제품을 팔다 보니까 과세 대상이니까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야 될 거다, 그지? 그거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상단부에 적어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제 차변, 대변, 회계 처리 기록하면 됩니다. 회계 처리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여기 적혀 있다, 그죠? 대변의 제품 매출 800만 원, 수익의 증가. 자, 800만 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증가했고요.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800만 원뿐만 아니고 물건가 800만 원뿐만 아니고 부가가치세 80만 원도 같이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기록되는 거 한 개가 추가된다, 그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회계 처리됩니다. 대변, 회계 처리 2개 분석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880만 원 돈 받으면 된다, 그지? 880만 원 돈 받으면 되는데 400만 원은 약속엄으로 받았답니다. 약속엄으로. 그러면 회계 처리 받을 엄 계정 과목 쓰는데 거래처를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엄은 애당초 발행을 어디서 했냐면 주식회사 상림이라는 곳에서 했다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문제 내용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물건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주식회사 달마라는 곳에 물건 팔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누구한테 발급했다고? 주식회사 달마한테 발급해 줬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식회사 달마로부터 약속금 받았는데 그 약속금은 애당초에 주식회사 상림이라는 곳에서 발행한 약속금이다 이겁니다. 주식회사 달마가 주식회사 상림한테 물건 팔았던 모양이네. 그래서 주식회사 상림으로부터 약속금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돈 대신 우리한테 그 약속금을 배서 양도해 주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차변을 받을 엄이라는 계정과 보고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처를 조금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 약속금 들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주식회사 달마가 아니고 애당초 그 약속금 발행했던 주식회사 상림으로 이제 찾아가서 돈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거래처를 주식회사 달m 아니고 주식회사 상림으로 잘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다음 88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은 약속원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답니다. 차변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단부 회계 처리 내용 분석했고요. 요거를 하단부에 우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작업한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분란에 차변은 3번 적어서 요 내용 입력하고 대변은 4번이라고 입력해서 요 내용 입력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하단부 입력 방식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이미 다 공부했고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only 상단부 내용만 어떻게 기록하는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상단부 내용은 뭐가 적힌다고 그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세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지를 입력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핵심은 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핵심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요거 상단부 잘 입력하려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이라는 세법 내용을 열심히 이론 공부했었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입력사항이라고 뭐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우리는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지? 그러면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다시 한번 잔소리한다. 핵심은 뭐다고?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핵심이라고. 항상 입력할 때는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될까를 떠올리면서 하나씩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됐지요? 별표 치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핵심입니다. 자,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부가세 신고서에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입력해야 됩니다.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거래니까 영세가 아니고 과세라는 부분에 입력해야 되고요. 과세라는 내용은 다시 4가지 중에 한 개로 입력해야 된다 그지? 우리는 10% 부가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진짜 발급한 거니까 메뉴에 있는 1번 라인 세금 계산서 발급분 여기에다가 적어야 된다 겁니다. 물건값을 공급가액이라고 부르고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다 그지? 부가세 신고세는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800만 원 물건값 적어주고요. 부가세를 우리 신고세는 세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80만 원 적어주면 될 거다 이겁니다.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상단부를 딱딱 채워나가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열심히 분석했고요. 이제 분석한 내용대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메뉴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개념 잡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있을 때 전표 입력해야 된다 그지? 전표 입력하는 메뉴는 두 메뉴 중에 한 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없는 거래라고 그러면 장부만 반영하면 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때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그냥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와 달리 지금 보는 거래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는 거래라면 어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된다. 하단부는 장부에 반영되는 차변, 대변 내용 입력하면 되고요. 상단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 내용을 적어준다 이겁니다. 됐죠? 실기편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문제다. 그러면 아마도 전부 다 부가세 신고서 관련된 거래들이 제시될 거다 그지? 그러면 그 내용 보면서 메뉴 열어서 상단부에는 부가세 신고 내용, 하단부는 장부 반영 내용을 적어주는 거다. 자, 메뉴입니다. 클릭 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메뉴를 했습니다. 자, 날짜 적어야 되겠지요. 자,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자, 상단부 채워나가고 하단부 차변 내용 분계 입력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상단부에서 자, 별표질 준비하시고 여러분 자, 상단부에
쭉 입력하는데 이거 뭐라고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내용 적는 겁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다른 거는 전혀 어려울 거 없어. 핵심은 이겁니다. 유형란, 요게 별표 칠 부분입니다. 유형란에 커서를 위치시키면 아래쪽에 안내가 나타납니다. 커서 위치시키면 유형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아래쪽에 부가세 유형에 대해서 안내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요 유형들 중에서 한 개를 입력하세요. 고르세요. 라고 딱 안내가 나타납니다. 매출 거래라면 우리가 물건을 파는 상황이라면 요 중에서 한 개 고르십시오. 매입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이라면 요 유형 중에서 한 개 선택하십시오. 라고 안내가 나타나는데요. 요 유형란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택하느냐 잘 못하느냐가 요 핵심 포인트다 이겁니다. 됐죠? 한 문항당 3점 배점이야. 유형란을 틀리면 물을 필요도 없어. 그냥 3점 다 그냥 감점돼 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란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유형란을 이 많은 코드 번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이미 별표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지를 떠올리면서 판단하는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란이다. 자, 유형란을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 그림으로 우리 교재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그림은 이겁니다. 유형란에다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림이라고. 매출에 대해서 그림 한 개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매입에 대해서 그림 한 개 있습니다. 요 그림만 알면 이번 단원 끝. 그리고 이 내용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내용 전혀 아니다. 우리가 앞 단원 제6장에서 열심히 배웠던 부가가치세법 이론 내용이 여기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매출 유형. 자, 매출에 대한 유형들이 이렇게 엄청 많잖아, 그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본다 이겁니다. 자, 11 과세는 무엇일까요? 이름만 보면 딱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딱 화면 위치시키고 하나씩 찾아보자. 자, 코드 번호는 엄청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코드 몇 개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어. 요 6개만 보면 되겠다, 그죠? 하나씩 보자. 11 과세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가 10% 적용되는 거래랍니다. 우리가 물건 팔았어. 물건 팔았는데 그 물건 판 게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물건이다 이겁니다. 과세 대상 물건이다. 영수 적용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했답니다. 그때는 11 과세를 선택한답니다. 11 과세라고 선택하면 입력하는 내용이 부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냐고요? 그림이 좀 크다 보니까 아래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조금 움직여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11번은 쭉 화살표 따라가 보십시오. 11번은 이렇게 반영된답니다. 우리 지금 본 거래가 바로 11번이다 이겁니다. 세금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쪽에서 과세 거래면서 and 세금 계산서 발급분 여기에 반영이 딱 되는 거다 이겁니다. 요게 11 과세. 자, 그다음 유형 봅니다. 12 영세는 무엇일까요? 이름만 보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세율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0세율 거래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건 팔았는데 0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다 이겁니다. 물건 팔았는데 0세율 적용되는 거야. and 0세율에 대한 세금 계산서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0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부릅니다. 0세율 거래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0세율은 언제 적용됩니까? 외국에 물건 수출했을 때가 0세율이잖아, 그지? 그런데 외국에 수출했으면 거래 상대방이 우리 한글도 모르는 외국 법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세금 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0세율 거래를 하더라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다 우리나라 국내 사업자인 경우가 있었다, 그지? 대표적인 예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재화 공급하는 거였다 이겁니다. 그때는
영세율 적용되지만 반드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했다 그지? 그거 때입니다. 그게 12영세다 이겁니다. 우리가 수출 회사에 대한 하청업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출 회사에 우리가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수출에 대한 하청 거래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가 발급된다 그지? 그때는 우리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거다 이겁니다. 그때 12영세를 선택한답니다. 그러면 부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자, 그림 밑으로 쭉 가봅니다. 자, 우리가 매출한 게 영세율 적용된다고? 그러면 영세 이쪽에 반영될 거야. 영세율 적용되는 매출 거래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 그지? 기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어디? 5번 라인 여기에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이게 12영세라고 선택했을 때 반영되는 위치. 기억나시지요? 이론편에서 배웠던 게 이렇게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건별은 이거랍니다. 우리가 매출했는데 건별이라는 건 이거래요. 10% 부가가세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빙을 아무것도 발급 안 했다 이겁니다. 증빙을 미발급했거나 또는 10% 부가세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서 간이 영수증,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서식을 그냥 발급했다 이겁니다. 세법에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세법에서는 간이 영수증 발급했다고 아무 증빙도 발급 안 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때는 14건별을 선택해 준답니다. 그러면 어디에 반영될 것 같습니까? 자, 14건별은 자, 10% 부가가세 적용되는 거래다 그지? 그러면 과세 쪽에 반영되는 거야. 그런데 증빙을 아무것도 발급 안 했으니까 어디? 4번 라인.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이해가시지요? 그 다음 유형 봅니다. 자, 16 수출 이름만 보아도 알겠다 그죠? 외국에 수출한 겁니다. 외국에 수출하는 거는 0% 부가가치세 적용된다 그죠? 영세율. 그리고 증빙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한글도 모르는 외국 법인에 한글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해봤자 의미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16 수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부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영세율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되는데 아무도 발급 안 하는 거니까 기타 6번 라인에 그 내용이 딱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그다음에 17카과 10% 부가가세 우리가 매출했습니다. 10% 부가가세 적용되는 거래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다 이겁니다. 그게 17카과랍니다. 그러면 부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자, 10% 부가세 적용되는 거라니까 과세 쪽에 반영돼야 된다 그지?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급했으니까 어디? 3번 라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본이라고 되어 있는 요 3번 라인에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매출에서의 출제 유형 22번 현관이에요. 이름 보아도 아시겠죠? 현은 뭐겠습니까? 현금 영수증입니다. 10% 부가가세 적용되는 거래야. 그런데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고 현금 영수증만 발급했다 이겁니다. 그게 22현과.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겠다고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3번 라인에 반영된다 이겁니다. 과세면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라인에 반영될 거다. 그래서 17과 22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맨 앞장에서 이 위치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부 서식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17카과 22현과.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지? 그리고 문제에서 요 거래는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돼야 되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 해당 유형을 선택하면 될 거다.
됐죠? 그리고 처음에 볼 때는 조금 연결시키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좀 익숙해질 거라고. 새로운 내용은 아니야.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작업을 처음 하려고 하니까 좀 생소할 뿐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코드 번호 외우려고 들 필요 없다 그죠? 자, 유형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아래쪽에 다 안내가 나타납니다. 11 과세, 14 건별, 16 수출, 17 카과, 22 현과.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나? 잠깐만, 매출에서 유형이 12 영세 됐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14 건별, 16 수출, 17 카과, 22 현과, 둘, 넷, 6개 정도를 정리했다, 그지? 둘, 넷, 6, 오케이, 뭐, 그죠? 요런 거 출제 유형에 해당하고, 그거 코드 번호 외울 필요 없어. 밑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매출에 해당하면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 자, 그리고 매입 유형도 봅시다. 매입 유형은 조금 더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매입이면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 자, 이름을 보면서 정리합니다. 자, 출제될 수 있는 거 몇 개인가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개수가 더 많다, 그지? 외울 필요 없어. 이름 보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자, 하나씩 보자. 먼저 51 과세입니다. 우리가 물건 구입했는데요.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거래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10% 부가세 적용되는 거래면서 우리가 물건 구입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10% 부가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에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재를 구입했다. 원재를 구입하면서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어.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그때 뭐 선택하라고? 51 과세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자, 매입이니까 부가세 맨 윗부분이 아니고 그 아랫부분에 반영될 거다, 그죠? 매입세 이쪽에 반영될 겁니다.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다, 그지? 세금 계산서 수치분 쪽으로 반영될 거다.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일반 매입과 고정세사 매입으로 나눠진다, 그지? 일반 매입인지 고정세사 매입인지는 아래쪽 회계 처리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고정자산 의미는 뭐라고요?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 회계 처리가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회계 처리가 된다면 그거는 고정세사 매입 쪽으로 적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 매입으로 적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 매입인지 고정세사 매입인지 자체는 코드 번호 유형이라는 란에 무언가 선택하는 걸로는 판단 안 된다, 그지? 그래서 그 편의상 그림에서는 그냥 10번으로 전부 다 그냥 몰아서 표시해 보았습니다. 됐죠? 자, 우리는 10% 부가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어. 어떻게? 일단 51 선택하면 10번 라인에 그 내용 반영된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자, 요게 51 과세. 그다음 52 영세는 이거랍니다. 우리는 매입이야. 물건 구입했어. 그런데 물건 구입한 게 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거래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수출하는 업체야. 수출 하청업체로부터 물건을 이제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거래는 내역시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지? 그런데 물건 공급하는 사람이랑 공급받는 사람이랑 전부 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물건을 구입하는 입장이야. 상대방으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어. 뭐 선택하자고? 52 영세를 선택하자고. 우리 아까 매출할 때하고 이름은 똑같아. 과세 영세. 그런데 코드 번호가 달라. 매출일 때는 11 과세, 12 영세였어. 지금은 51 과세, 52 영세야. 됐지요? 52 영세는 우리가 물건 구입했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다 이겁니다.
자, 52 선택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10%짜리 세금 계산서이든 0%짜리 세금 계산서이든 어쨌든 세금 계산서다 그지? 그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52 영세 선택해도 마찬가지 부가가세 신고서에서는 10번 라인에 반영된다 이겁니다. 반영되는 위치는 똑같다 그지? 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니까 좀 두 개를 서로 코드 번호 구분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다음 53 면세는요. 면세가 적용되는 거래의 물건을 우리가 구입한 거랍니다. 그러면 상대방 회사는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은 또 계산서 받은 거야? 그때는 53 면세를 선택하자 이겁니다. 질문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론편에서 공부할 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람이 아니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자, 면세 사업자라고 내가 면세 사업자라고 그러면 계산서만 발급할 거다, 그지? 그런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 없어.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사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면세 사업자들은 나중에 소득세, 법인세 신고할 때 선행작업으로 자신이 발급한 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한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계산서도 니는 발급하고 니는 발급받고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과세사업자야. 부가세 신고하는 과세사업자야. 과세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은 면세물건 구입할 수도 있잖아. 그지? 과세사업자가 면세물건 구입하면서 받은 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해 주어야 세무서에서는 계산서도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세에 대해서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서식이 구성되어 있고, 다만 면세 내용은, 즉 계산서 내용은 부가가치세 앞장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저 뒷부분 구석에 어디 반영되도록 서식이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면세라는 것도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53 면세 선택하면 부가세 신고서의 저 뒷부분 끄트머리 서식에 반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는 그냥 기타의 서식 어딘가에 뭔가 반영됩니다 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54 불공은요 이거랍니다. 우리가 물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입한 물건이 10% 부가가세 적용된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답니다. 우리가 물건 구입하면서 10% 부가가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어. 그런데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세를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매입세 불공제라고 부른다 그지?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습니까?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 그죠? 그 다음에 뭐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토지 자본적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하는 거래일 때는 54 불공이라고 선택한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0% 물건 구입하면서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그러면 유형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면 51 과세를 선택하자.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다면 54 불공을 선택한다 이겁니다. 매우 자주 물어볼 것 같다 그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1이냐 54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간다.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둘 중에 하나다. 51 아니면 54. 시험에서 자주 물어볼 것 같다 그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거를 51이라고 적는 순간 땡 감점. 그지? 매입세 공제 그지? 알겠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데 54 불공이라고 적는다고 땡 감점. 잘 판단하자. 됐습니다. 자, 54 불공 으로 선택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이것도 이론편에서 우리가 공부했다 그지? 자, 54 불공이라고 선택하면 신고서에 이렇게 반영됩니다. 일단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일단 10번 라인에 적히는 거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동시에 아래쪽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쪽에도 동시에 적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값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이라는 세금계산서 받았어. 그런데 접대 관련 지출이라서 매수구제 못 받는다고? 부가세 신고세 어떻게 반영된다고? 일단 10번 라인에 적히는 거야. 물건값 100만 원입니다.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6번 라인에 적히는 거야. 물건값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받기는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따지면 0이다 라고 이렇게 딱 최종 결론 나온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반영됩니다. 이게 54 불공. 54 불공은 동시에 기재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5 수입은 뭡니까? 우리가 물건 수입할 때 세관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 받는다 그지? 그게 55 수입입니다. 수출하는 거는 영세율이지만 수입하는 거는 10%다 그지? 10% 부가가치 적용되면서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세금 계산서가 좀 특수한 세금 계산서,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 세금 계산서이다 이겁니다. 그때는 55 수입을 선택한다. 됐죠? 55 수입 선택하면 어디에 반영되겠습니까? 신고서. 수입 세금 계산서이든 일반 세금 계산서이든 어쨌든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다 그지? 55 수입도 10번 라인에 반영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51 과세, 52 영세, 54 불공, 55 수입 어쨌든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전부 다 10번 라인에 반영 일단 된다. 그리고 54 불공의 경우 동시에 16번 라인에도 반영이 되더라. 됐죠? 자, 세금 계산서의 종류는 무엇이라고? 일반 세금 계산서,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 세금 계산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지? 자, 매치시켜 볼까? 일반 세금 계산서면 뭐 두 개 중에 하나야. 유형이 51 과세 아니면 54 불공이라고. 매입소공제 받으면 51 과세, 매입소공제 못 받으면 54 불공. 54 불공으로 선택하면 10번 라인에 일단 반영되었다가 16번 라인에도 동시에 반영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세금 계산서고요. 수입 세금 계산서 뭐라고? 55 수입. 영세율 세금 계산서 뭐라고? 52 영세. 됐습니다. 이런 편에서 배웠던 세 가지 세금 계산서의 종류와 매치시켜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57 카과는 이겁니다.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거래의 물건을 구입했어.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못 받고 올리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았다 이겁니다. 그게 57 카과랍니다. 됐죠? 다만 우리가 이론편에서 열심히 강조드렸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물건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매입세 공제 받든 못 받든 반드시 신고서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면 51 과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면 54 불공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열심히 공부했어.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그와 달리 물건 구입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만 받았다고?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신고서에 반영하고 혹시라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면 아예 신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 개념 다시 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거래로서 신용카드 매출을 받은 거니까 전제가 필요하다 그지? 우리가 10% 부가세 적용되면서 신용카드 매출을 받았어. and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57 카과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신용카드 10% 부가세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을 받았는데 그 지출이 예를 들어서 접대비 관련 지출이라서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은
부가가세 신고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거래는 지금 보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안 돼. 그냥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그냥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구분하는 요 내용이 부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돼야 되지로 접근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동그라미 쳐서 개념 잡아 주십시오. 그게 57카과. 57카과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라인에 반영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자 57카과 살펴봤고 60일 현과부터 할까요? 현과는 뭡니까? 10% 부가세 적용되는 물건을 구입했는데 세금 계산 받은 게 아니고 현금 영수증 받았다 이겁니다. and 거기 적혀 있는 부가세를 매입소득세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잖아, 그지? 그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되고 60일 현과라고 유형 입력하는 거다. 그러면 60일 현과를 입력하면 어떻게 반영된다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57카과와 똑같이 14번 라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이쪽에 반영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두 개요. 58카면이라고도 있네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혹시라도 출제될까 봐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카니까 신용카드 매수연표 받았다 이겁니다. 물건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매수연표를 받았어.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면세 적용 물건이랍니다. 미가공 신용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수연표를 발급해 줬는데 면세 거래랍니다. 그거는 58카면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면세 물건 구입한 거다, 그지? 면세 거래니까 부가세 신고서 앞부분에는 반영될 필요가 없고 저 뒷부분 끄트머리 쪽에 계산서 발급받은 거 그거 적히는 그런 서식에 기타의 서식에 뭔가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면세 물건 구입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62 현면 이런 보면 알겠다, 그죠? 현이니까 현금 영수증 받은 겁니다. 우리가 물건 구입하면서 현금 영수증 받았어. 그런데 그 물건이 면세 항목 거래다 이겁니다. 미가공 신용품 구입하면서 그 가게에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때는 62 현면 적어주고요. 요것 또한 면세 물건 구입한 거니까 저 끄트머리 어디 기타의 서식 쪽에 적힐 거다 이거지. 됐습니까? 요게 매입 유형으로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부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돼야 되지로 선택 접근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다 맞췄고요. 뭐 맞춰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좀 알만한 거, 그지? 부연 설명 이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안 했다, 그지? 입력을 이제 쭉 하고 나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들 좀 부연 설명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11 과세를 선택한다 이겁니다. 자, 품목 수량 단가 이것도 엄청 많이 질문합니다. 아유, 지긋지긋하다, 그지? 자, 우리 교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품목 수량 단가에 대해서 설명.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품목 수량 단가라는 안은요, 채점 대상 아닙니다. 공란으로 비우면 됩니다. 됐죠? 다만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만 품목 수량 단가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별도 요구사항이 있답니다. 문제에서 품목 수량 단가를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입력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가끔은 문제에서 그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증빙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러한 거래가 있었다. 해당 세금 계산서는 아래와 같다라고 딱 증빙이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출제하신 분이 세금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출제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출제
출제자의 의도에 좀 맞추어서 입력해야 될 거다, 그지? 그래야 불필요한 감점을 안 받을 거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에 보면 품목 수량 단가라는 기재란이 있거든요. 요 란에 무언가가 기재돼 있다면 그거를 그대로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도 입력해 주자 이겁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됐죠? 이런 케이스 빼고는 전부 품목 수량 단가는 공란으로 비우고 넘어가면 되겠다. 아시겠죠?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에서 품목 수량 단가를 입력하십시오라는 뭐 특별한 명시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공란으로 비우면 됩니다. 또는 찝찝하면 뭐 품목 수량 단가 뭐 적절한 내용으로 적으면 되겠지. 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이라고 뭐 적으면 돼. 뭐 적든 안 적든 채점 대상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그냥 공란으로 비울게요. 자, 그래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거나 세금계산서 자체가 제시되어 있거나 그거 빼고는 그냥 품목 수량 단가는 공란으로 비우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금액 적습니다. 공급가액의 물건값 적는 겁니다. 800만 원. 부가가치세는 80만 원 자동으로 딱 입력된다, 그지? 왜? 11이라는 과세를 유형란에 입력했으니까 프로그램이 요거는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거래구나라는 거를 딱 미리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다. 됐지요? 자, 그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물건 팔아서 상대방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었다, 그지? 누구한테 발급해 줬습니까? 그거를 적는 겁니다. 주식회사 달마에 적는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주식회사 달마.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주식회사 달마에 발급해 주었어요 라는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의 세부 서식에 기재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전자여부는 뭐겠습니까? 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도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도 있잖아, 그지? 종이인지 전자인지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전자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아래쪽에 안내가 나타납니다. 전자여부 1은 여, 0은 부. 그죠? 전자세금계산서면 1번을 선택해 주고요. 종이세금계산서면 0번을 선택하면 된다 이겁니다. 네? 자, 문제에서 무슨 세금계산서겠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딱 명시했다, 그지? 그러면 전자란을 여라고 체크해야 될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전자여부 여는 1번입니다. 1번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여라고 체크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분계란 엄청 또 질문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분계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또 아래쪽에 안내가 나타납니다. 안내 봅니다. 분계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아래쪽에 분계 유형은 0부터 5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딱 안내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채점 대상 아닙니다. 무엇을 입력하든 간에 아래쪽에 분계 내용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정답 인정됩니다. 스트레스 내놓으십시오.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고? 요 유형란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됐습니다. 그래서 품목 수량 단가 이거 중요하지 않고 분계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집중해야 될 거는 포인트가 유형란이야. 자, 5가지 중에 0부터 5 그럼 총 6가지인가요? 6가지 중에 뭔가 하나 선택은 해야 될 거다, 그지? 자, 결론부터 냅니다. 우리는 다양한 편의 기능이 있지만 3번 혼합이라는 것만 쓰기로 합시다. 3번 혼합. 분계라는 란은 무엇이냐면 하단부에 이제 회계 처리를 입력해야 될 거다, 그지? 회계 처리를 조금이라도 빨리 입력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겠네요.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란에서 구분란에다가 커서 위치시키면 1부터 6까지 6가지가 검색이 되었다, 그지? 그래서 입금이라는 편의 기능, 출금이라는 편의 기능이 있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편의 기능 쓰지 않기로 했다, 그지? 그냥 차변이면 3번, 대변이면 4번 그것만 쓰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입력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빨리 작업할 수 있도록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메뉴를 처음 접하는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편의 기능까지 사용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진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유형란을 잘 입력하냐가 중요한 포인트고 하단부 회계 처리 차변 대변 입력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편의 기능 쓰지 않고 우리는 only 그냥 3번이라는 혼합으로만 그냥 입력하기로 하자 이겁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채점 대상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편의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기로 할게요. 됐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냈고 혼합이라고만 씁니다. 우리는 분계란에서 3번 혼합만 적는다. 자, 이제 하단부 회계 처리 입력하면 됩니다. 하단부 회계 처리는 우리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구분 안에서 차변이면 3번, 대변이면 4번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혼합으로 이제 입력했고 이제 하단부로 옵니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80만 원이 자동으로 입력돼 있네. 요 상단부에 있는 유형 11 과세 그리고 부가세 8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자동으로 끌려와서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입력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미리 뭔가 자동화 기능이 좀 지원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아니면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는 유형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대변 계정 과목이 미리 프로그램에 세팅되어 있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도록. 그래서 맞으면 사용자가 그냥 입력한 사람이 그대로 요거 쓰면 되고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고치어서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를 좀 빨리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뭔가 있는 거다. 됐죠? 자, 우리가 지금 입력하려고 했는 내용이요. 대변의 제품 매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엔터키 치고 놔두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 2개는 입력했습니다. 이제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구분 안에서 차변은 3번. 자, 밭을 적어주면 된다. 그죠? 차변에 밭을 적어줍니다. 얼마? 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이 보통 예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다만 자, 거래처 주의합시다. 거래처는 상단부에 있는 주식회사 달마라는 것이 자동으로 끌려오도록 세팅되어 있답니다. 맞으면 놔두고요. 아니면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맞으면 놔두면 참 좋은데 하나 고쳐야 됩니다. 그죠? 차변의 바드럼 거래처가 주식회사 달마가 아니고 뭐더라? 아까 뭐 이름 있었다 그지? 뭐였더라고? 상림이었다 그죠? 차변 바드럼 거래처가 특이하게도 주식회사 상림이라는 거래처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야. 놔두면 안 돼. 요거를 주식회사 달마라는 거를 고쳐야 되는 거야. 주식회사 상림으로 이렇게 고치면 드디어 상단, 하단 입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단부 입력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작업하면 되고 상단부 내용을 좀 집중해야 되고 별거 없었어. 유형이라는 란이 제일 핵심 포인트였고 과세표준과 부가가세 입력하고 거래처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입력이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또 할 거다 그죠? 우리가 일반 점표 입력 메뉴 공부할 때 바드럼 계정 과목은 당연히 거래처 관리해야 되는 거 맞는데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굳이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는데 왜 자동으로 끌려와가지고 입력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내용 공부했지 않습니까?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 안 하면 감점인데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사 거래처 입력하더라도 감점은 절대 아니니까 시험 칠 때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우리는 무조건 입력해 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불이익이 없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아시죠? 그 논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연히 제품 매출, 보통 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상단부에 공급처명을 입력하면 하단부로 자동으로 끌려오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이거를 지워도 당연히 정답이야. 그러나 지우지 않고 놔두더라도 전혀 감점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끌려오는 거 놔두면 되고 혹시라도 거래처를 고쳐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만 잘 작업하면 된다가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설명도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거래처 입력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대로 놔둬도 된다.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끌려오더라도 그대로 놔둬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고요. 그럼 마치기 전에 편의 기능인데 우리가 쓰지 않기로 했던 분계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계란 설명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칠 거고 뭐 중요하지 않은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가끔 복수 거래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자. 어디 있더라? 복수 거래. 자, 잠깐만요. 여기 있네.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미리 좀 펼쳐놓았습니다. 참고라고 저 붙였습니다. 복수 거래 입력. 경우에 따라서 뭐 요 내용을 복수 거래 기능을 사용해서 좀 작업해 주십시오라고 출제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면 된대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물건값 800만 원짜리를 보았잖아. 그지? 800만 원짜리 물건 팔았는데 여기에 A 제품은 600만 원어치고 B 제품은 200만 원어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세 내역을 보면 A 제품 600만 원은 150개 곱하기 1개당 4만 원. B 제품은 100개 곱하기 1개당 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를 좀 상세 내용을 다 기재해 주십시오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복수 거래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시험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참고라고 설명 달아보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복수 거래라는 기능도 있다. 새로 입력해 볼게요. 밑에 쪽에 10일 과세구. 요게 이제 복수 거래로 800만 원이래. 그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자, 상단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 버튼 중에서 복수 거래를 클릭해 주자 이겁니다. 보입니까? 클릭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복수 거래 클릭하니까 아래쪽에 뭔가 이렇게 복수 거래 내용이라는 입력란이 딱 생긴다, 그지? 여기다가 상세하게 적어준다 이겁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례가 A 제품 600만 원, 그지? A 제품 600만 원.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복수 거래로. A 제품 600만 원인데 150개 곱하기 4만 원이래. 그럼 여기 적어 주는 거지. A 제품 이거 규격은 언급 없고 수량은 몇 개라고? 150개. 단가는 4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600만 원에 자동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B 제품은 100개 곱하기 1개 얼마? 2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200만 원 뭐 이제 입력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입력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A 품목란에 A 제품 외라고 이렇게 표시되고요. 품목란에 커서 시키면 이렇게 조금 전에 아래쪽에 조금 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복수 거래라는 기능도 있구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아래쪽에 쭉쭉 해당 내용 입력하면 되겠지. 됐죠? 자, 설명드리려고 입력해봤고 이거 지웁니다. 삭제 버튼 누른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분계라는 란에 있는 편의 기능들 살펴봅니다. 자, 그 설명이 우리 교재에서 그죠? 이렇게 분계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이러한 0부터 5번까지 이렇게 항목이 검색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씩 본다 이겁니다. 결론부터 냈습니다. 참고라고 좀 붙였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자격시험에서 분계 유형 입력 방법. 분계란은 전혀 채점 대상 아니니까 아래쪽에 입력되는 분계 금액, 분계 내용만 정확하면 전부 정답이정이다. 따라서 분계란 자체는 채점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이것저것 편의 기능 쓰려고 하지 말고 3번 혼합으로만 입력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이게 결론이 중요한 거고요. 참고로 편의 기능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이번 강의 마칠게요. 됐습니다. 자, 분계 없으면 이거랍니다. 아래쪽에 분계는 입력하지 않고 상단부 부가가세 신고서 내용만 입력하고 마치고 싶을 때 쓰는 거랍니다.
실무에서 쓸 거다, 그지? 시험에서는 잘 쓸 일이 없을 것 같네. 자, 실무에서는 이런 거 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내일 모레가 당장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 마감일이랍니다. 그러면 오늘 빨리 저거 마쳐야 된다, 그지? 자, 일단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만, 즉 상단부만 열심히 입력하고 하단부 회계 처리는 좀 나중에 시간 여유 있을 때 하나씩 입력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때 쓰는 것이 0 분계 없음. 됐지요? 그 다음에 5추가부터 설명할까? 5추가는 실무에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런 편의 기능 말고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뭔가 편의 기능을 추가 등록해가지고 사용하고 싶다. 그게 5번 추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1, 2, 3, 4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 4를 하나씩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자, 1번 현금이라는 거는 거래금액 전부 다 현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래일 때 쓴답니다. 그러면 매출 유형이라면, 물건 파는 유형이라면 차변이 현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1번 분계란을 1번 현금 적으면 아래쪽 분계전표가 전부 입금전표로 표시된답니다. 매출이라면. 그와 달리 매입 거래라면, 우리가 물건 구입하는 거래이면서 분계란에 1번 현금 적으면 돈을 전부 현금으로 준다는 뜻이다, 그지? 출금 전표로, 구분란이 출금으로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입력할 때 조금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분계라는 편의 기능. 2번 외상은요, 거래금액 전체가 다 외상 거래일 때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면 물건 파는 매출 거래 유형에서 2번 분계란을 2번 외상으로 입력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외상 매출금으로 표시되도록, 차변이 외상 매출금으로 표시되도록 세팅되어 있답니다. 매입 유형임에서 분계란 외상으로 기록하면 대변이 외상 매입금으로 표시되도록 세팅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 그지? 외상 거래인데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외상 거래라면 외상 매출금 또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때는 이러한 편의 기능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외상으로 분계란을 입력하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 자동 표시되는데 어차피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그죠? 그래서 편의 기능이 의미 있으려면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외상 거래일 때 이러한 편의 기능이 의미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중요한 포인트가 엄청 많은데 굳이 이런 편의 기능까지 쓰려고 하면 머리가 터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혼합으로 적기로 했다 이겁니다. 혼합은 편의 기능이 최소화된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변 대변을 밑에 쪽에서 전부 다 적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혼합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카드는 신용카드 거래를 염두에 두고 만든 편의 기능이랍니다. 신용카드 거래는 외상 거래다, 그지? 그래서 매출 유형이면서 카드를 입력하면 차변이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자동 입력되도록 세팅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매입 유형이면서 카드를 분계를 입력하면 대변이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자동 입력되도록 세팅되어 있답니다. 이것 또한 의미가 있으려면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신용카드 거래일 때 그때 의미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만약에 주된 영업활동이면서 신용카드 거래다. 그러면 매출 유형이라면 제품 매출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받았다?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이 미수금이 아니고 외상 매출금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는 편의 기능 의미가 없어. 그리고 원재료 구입하는 주된 영업활동이면서 매입거래라면 대변이 뭐라고?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 돼야 된다, 그지? 그런데 편의 기능에 따르면 이 지급금이 자동 표시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편의 기능이 있으면 그래서 편의 기능이 의미가 있으려면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의미가 있고 그거를 따지다 보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편의 기능 쓰지 않고 3번 혼합만 쓰기로 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이 편의 기능을 한번 앞으로는 쓰지 않을 거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2번, 4번이라는 이러한 편의기능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자, 보여드릴게요. 자, 11과세 유형, 매출 유형입니다. 매출 유형이고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까? 물건값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거래처는 뭐 임의의 거래처 뭘로 할까? 주식회사 금강산으로 해볼게요. 자, 전자외부 여라고 체크해 볼게요. 자, 분계란에서 우리 편의기능 한번 써본다. 1번 현금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입금전표라고 표시된다 이겁니다. 차변이 현금으로 자동 장부에 반영되고 대변 내용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가볍게 구경해 보십시오. 우리 프로그램 화면에서 메인 화면에서 자, 요게 메인 화면이잖아, 그지? 자, 여기서 환경 등록이라고 보입니다. 찾았습니까? 환경 등록. 우리가 작업할 때 뭔가 필요한 환경 설정을 미리 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환경 등록 버튼 클릭합니다. 하나, 둘, 셋.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볍게 보십시오. 시험에서 필요 없는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 좀 뭐 궁금하실 수도 있고 좀 알면은 뭐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부연 설명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자, 여러 가지 환경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회계 모듈에 대한 환경 설정이 될 겁니다. 회계 모듈 우리가 보는 게 지금 회계 모듈이잖아, 그지? 회계 관리라고 되어 있는 요 회계 모듈에 대한 환경 설정이다 이겁니다. 자, 회계 설정에 회계 탭에서 자, 네모 2번 분계 유형 설정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미리 편의 기능이 좀 몇 가지 세팅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매출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변에 제일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면은 대변이 우리가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제품 매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요 이유가 환경 등록 메뉴에 그렇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서다. 그리고 매입에 해당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차변 계정 과목이 원재료가 제일 많이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입에 해당하는 유형, 예를 들어서 51과세 이런 거 선택하면 하단부 회계 처리요. 일단 차변이 원재료로 표시되고 있답니다. 맞으면 놔두고 아니면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입력하는 사람 좀 빨리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세팅한 것이다. 됐지요? 그 다음 자,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이거랍니다. 유형란이 매출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고 분계란에 외상이라고 입력했을 때는 차변이 일단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표시되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유형란이 매입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분계란이 외상이라고 입력되었을 때는 대변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으로 계정 과목 오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채권은요. 유형란은 매출에 해당하는 유형, 예를 들어서 11과세, 분계란은 카드라고 입력했을 때는 차변 계정 과목이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오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 채무는 유형란이 매입에 해당하는 유형, 예를 들어서 51과세, 분계란이 카드라고 입력되었을 때는 대변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으로 계정 과목 오도록 세팅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계라는 란에다가 무언가 편의 기능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 적었을 때 그 세팅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끌려오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신경 쓰면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혼합만 쓰기로 했다 이거지. 됐죠? 자, 마저 보여드릴게요. 자, 매출전표 명면에서 자. 과세, 11과세라는 매출에 해당하는 유형이면서 and 분계란을 현금으로 적으니까 뭐라고 입금전표가 이렇게 딱 표시되고 계정 과목은 대변이 제품 매출로 이렇게 딱 표시되고 있다 이거 합니다. 만약에 제품 매출이 아니면 이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자, 그다음에 자, 매출에 해당하는 유형이면서 and 분계란을 2번 외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잘 보십시오.
매출에 해당하는 유형이면서 대변 계정 과목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제품 매출이었다, 그지? 요거에 자동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어. 아니면 고치면 돼. 차변 계정 과목은 뭘로?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오도록 지금 환경 등록 설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외상 매출금 계정. 요거 때문에 이렇게 끌려오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유형이면서 엔드 카드 4번. 그러면 신용카드사를 뭐 적도록 이렇게 보조청에 나타나네. 뭐 적었다 칩시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 대변은 제품 매출로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어차피 매출에 해당하는 유형이면 자, 차변이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오도록 지금 세팅되어 있다 이겁니다. 미수금 그래서 맞으면 놔두고 아니면 고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매입에 해당하는 유형 보여드릴까요? 그다음 그 밑에 51 과세로 입력할까요? 이번에는 금액을 얼마로 할까? 50만 원 해볼까? 50만 원. 부가세 5만 원. 이번에는 거래처를 어디로 해볼까? 주식회사 빛날 통신 해볼까? 자, 부가세 전자부 했습니다. 자, 1번 현금은 어떻게 해요? 출금 전표로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 계정 과목은 원재료라고 온다 이겁니다. 어디 환경등록 여기 있잖아. 원재료라고 오도록. 자, 그다음에 이번엔 2 외상 어떻게? 차변은 원재료 오고 대변은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 오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 여기 있잖아. 그래서 맞으면 놔두고 아니면 뭐 고치면 되고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그다음에 카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카드. 자, 차변은 원재료 오고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온다고. 여기 있잖아. 여기 미지급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의 기능 쓰려고 하면 너무 불필요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쓰지 않기로 한 것이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계속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